네, 여러분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곧 2025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 및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상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자리를 꾸며주신 주요 내빈분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가 될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국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포용본부의 최문실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석재범 사무총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번 토론대회 심사위원장이신 사영준 교수님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문 공모전 심사위원장이신 이상우 교수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시간 관계상 함께해 주신 모든 귀빈분들을 소개 올리지 못한 점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문실 본부장님께서 개회사로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2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상식의 주인공인 참가자 여러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포용본부장 최문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사실은 왔었는데요. 2회차인데 오늘 더 활기차고 굉장히 토론 내용이 좋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좀 이렇게 안착이 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미래를 향한 뜨거운 어떻게 보면 지성의 항해이 펼쳐졌던 토론 대회와 논문 공모전,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제2부 시상식을 공식적으로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진수 국장님, 그리고 ICT 대연합의 석재범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대회의 공정성과 권위를 높여주신 심사위원님들의 어떤 헌신적인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행사는 단순한 경연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AI 시대에 그 AI 문명으로의 대전환 앞에서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와 함께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중요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AI가 인류에게 던지는 가장 복잡하고 첨예한 난제들을 다루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AI가 만들어내는 허위 정보인 AI 환각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는 AI 편향 문제까지 모든 윤리적 사회적 딜레마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NIA는 AI 전환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AI와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와 공모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모든 고민과 이런 좋은 제안들을 저희가 또 귀담아 듣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서 더욱 책임감 있는 디지털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를 축하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성과 열정이 교차하는 여기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저는 오늘 처음 와봤는데요. 이 학술정보관에서 제2회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 및 논문 공모전 시상식의 2부 행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대회사로 2부의 막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최문실 본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정책 기획국장 이진수라고 합니다. 제 이름도 약간 디지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진수, 십진수, 오진수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성견지명이 있으셨는지 그때는 이제 디지털 시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침 성까지 이진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침 또 그 회사까지도 저는 이제 한 27, 8년 전에 이제 정보통신부라는 회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그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우리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게도 이제 자식이 둘 있는데 이제 대학 졸업반인 애도 하나 있고 고등학생인 애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파릇파릇한 모습 보고 또 이렇게 토론에 또 논문까지 쓴다는 거 보니까 우리 애들하고 좀 비교되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우리 지금 요 타이틀 자체가 이제 네이티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이티브 뭐 저 영어는 잘 모르는데 보통 뭐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 하면은 뭐 이제 날 때부터 뭐 이제 그 모국어를 하는데 그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앞줄에 계신 분들은 디지털 태어났을 때 디지털 세대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 태어나서 자라고 할 때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더더군다나 AI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오늘 참가하신 분들 상상이 안 가죠. 내 일상에서 인터넷이 안 되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까 제가 와서 보니까 특히 저쪽 중학생 우리 참가팀인 것 같은데 열심히 그 고개를 스마트폰하고 일치를 이루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앞에 어른 세대들만 해도 어찌 보면 태어났을 때는 아날로그 세대였는데 자라면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대학 다니면서 이제 이런 디지털이라는 혜택을 누린 세대였다면 여러분이야말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인터넷도 주어졌고 스마트폰도 주어졌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무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지털 여러 가지 디지털이라는 게 개인의 경쟁력도 높이고 또 회사 같은 데서도 생산성도 높이고 또 요즘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해야 또 나라의 산업 경쟁력도 높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명의 이익이만큼이나 부작용 같은 것들이 당연하게 이제 수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앞서 말씀 주신 그 최문실 본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특히 토론이라든가 논문 주제가 굉장히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AI가 특히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 관심 있는 분들 보면 아시지만 요즘 우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 회사 굉장히 들어가기도 어려운 회사인데 요즘 막 미국에서는 그런 데서도 뭐 10,000명씩 9,000명씩 해고 일자리가 자꾸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한편으로는 이제 AI가 도입됨으로써 그 전에 이제 사람이 하던 일들이 이제 AI가 대체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AI와 일자리 근데 뭐 항상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우리 경험축으로 보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해서 나왔던 게 뭐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같은 운동 같은 것들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 없었던 새로운 직업과 산업이 생기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그런 그 실증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부분도 뭐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때와 비슷하게 우리는 지금은 저희의 상상력 속에는 없지만 새로운 일거리 이런 것들도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뭐 많이 쓰고 계실 텐데 뭐 재밌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도 이제 엉뚱한 얘가 이제 전반적으로 잘 하기도 하지만은 엉뚱한 얘기들도 자꾸 나오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이게 LLM 모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뉴스라든가 허위 정보하고 또 결합이 되면 그런 부작용들도 커지고, 그다음 뭐 알고리즘 편향 문제, 이렇게 저는 오늘 그런 주제를 들으면서 저도 고민을 하지만 별로 해답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 학생 토론회에서 어떤 식의 또 해법이 나왔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는 정부에서 나왔습니다만 뭐 정부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학계에 계신 분들, 전문가들, 또 온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집단 지성을 갖고 또 서로 합의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저는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오다 보니까 지난 6월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강조점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AI 정책과 관련돼서는 지금 정부가 아주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줄로 내세우는 목표는 이제 AI 분야에 있어서 세계 3강에 들겠다. 지금 객관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이 제일 앞에 나가 있고, 3위 그룹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싱가포르,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대들이 이제 3위 그룹인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2위 그룹과도 좀 많이 격차가 있지만 또 3위 그룹 간에는 좀 많이 그냥 도토리 키재기식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제 앞에 있는 두 나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 또 AI 시대에 있어서 기술 개발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재 양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 양성 어떻게 이제 좋은 이쪽 분야에 또 역을 접목을 해서 산업 분야에 또 우리나라가 제조가 강점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어떻게 좋은 인력들을 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좀 뭐 현재 대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중학생, 고등학생들, 뭐 대학생까지도 포함해서 이쪽 AI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실지 안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책 담당자로서는 많이 그쪽으로 와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AI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일자리 얘기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제일 와닿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AI 잘하는 사람이 AI 못하는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늘은 주로 이제 결승까지 오신 분들이고, 여기 오셨다는 이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굉장히 이제 칭찬받으실 일이고, 오늘의 뭐 우승, 준우승 이런 걸 통해서 받으신 분들 더욱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학업이라든가 이런 생활에 있어서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국지능정보사회원, 그리고 우리 또 ICT 대연합, 그리고 그 심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미 있는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국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AI 디지털 논문 공모전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작 논문 발표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작은요, 제너레이티브 AI의 편향, 환각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RCT 기반 LLM 신뢰성 검증과 포용형 거버넌스 정책 제안입니다. 네,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논문의 저자이십니다. 영국 레딩 대학교 헨리 비즈니스 스쿨의 부동산 금융학과 박사생이신데요. 신교주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영어로는 발표를 많이 했는데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서요. 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국 레딩이라고 런던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제 박사 연구에서 조금 확장해서 제가 향후에 박사를 끝내고 조금 더 초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논문입니다. 우선은 영국과 유럽은 한국이랑 조금 관점과 사회적인 시선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 국민 한 40% 정도는 챗GPT 못 믿겠다고 하고요. 한 유럽에서는 한 80% 정도는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그 규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과 같이 2026년에 그 AI 액트를 확장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의 연구의 특별한 점은 좀 이따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이런 환각과 편향을 조금 더 수치화해서 검증하려고 했었던 노력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AI 이제 버블론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네 가지, 네 가지 금융과 제가 이제 은행 부분도 봤기 때문에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각 테스팅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환각과 편향에 대해서 정량화 연구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를 해서 향후에 정책들이 입안 가능하게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제 연구의 크게 세 가지 부분은 첫 번째는 정량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테스트를 얼마만큼 수치화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초점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EU의 규제 그리고 미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들을 비교해서 한국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프레임워크는 중장기로 해서 제가 나누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계신 분들이 일반 청중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오래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챗GPT만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LLM들을 비교를 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 있게끔 검토를 했고요. 질문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각각에 대해서 특히나 정량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질문을 설계를 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라든지 염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감안을 했고요. 그래서 각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특히나 가장 최근의 연구와 제 연구의 큰 차이점은 성별에 따른 차이점 그리고 인종에 따른 차이점 그리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사전 질문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이런 질문과의 연관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여 그 편향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RCT라는 개념은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제너럴하게 많이 하고 있는 방법론인데요. 이제 골든 스탠다드라고 해서 통상적인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하는 건데 잠재적으로 이제 로버스티니스 테스트로 기존에 하고 있는 A/B 테스트라든지 다른 부분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지표들을 최대한 넣으려고 해서 이 연구들이 신뢰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환각에 대해서 봤을 때는요. 특별히 법률 부분이 제가 질문을 조금 까다롭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파이낸스, 부동산 투자 그리고 뱅킹 쪽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특히 인베스트먼트와 뱅킹에서는 편향, 환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아서 특히나 우리가 그 여러 업종에서 특히 법률과 그 의료에서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향후 정책과 그 연구에서 감안을 해야 된다는 함의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우선은 이 부분은 추후에 그 정량화 데이터를 추가를 하겠지만 보기 쉽게 제가 만들어둔 부분으로 론과 그 메디컬 그 법률 부분에 대해서 각 성별과 그 인종에 따른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대출 같은 경우는 여성과 고령자에 대해서 굉장히 네거티브 톤으로 그 염려를 하는 그런 답변들이 나왔고요.
그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액티브하고 조금 더 투자를 하라는 그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편향은 분명 현재의 모델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그 챗GPT 같은 경우도 굉장히 최신의 이런 이슈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는 있지만 제 연구 단계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약 부분이고요. 요약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투자와 의학은 적정 환각률을 보였지만 법률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부분은 국민의 그 기본권과 여러 가지 뭐 의학으로서는 생명권까지 담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정책 입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각 섹터별로 특히나 제가 관심이 있는 투자 부분에 있어서 ESG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논거들, 예를 들어서 그 일부 그 기후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그 ESG 레이팅을 그 오버하게 평가하거나 또 투자에 대해서 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유능한 학자님들과 그 공공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 각 부처별로 그 내재된 그런 정책들을 설계를 하실 때 특히나 유념을 하셔가지고 이런 그 환각과 편향을 그 고려를 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정책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특히나 EU 같은 경우는 사전적으로 미리 이런 부분이 그 AI 투자라든지 그 정책이 있을 때 사전적으로 하는 반면에 미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사회적으로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을 그 모니터링하는, 예를 들자면 미국은 알고리즘 파괴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이슈에 대한 부분을 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의 속도, 분명히 규제는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발목 잡기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대다수 국민의 그 기본권과 생명권을 위협을 할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하는 정책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비교를 할 때 특히나 저는 유럽 관점에서 2026년도에 그 규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규범이 될 만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드텍 같은 경우에는 레귤레이션 플러스 테크라고 해서 이제 각 회사별로 그 내에서 챗GPT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했지만 분명히 현재 시점에서 EU와 미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도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그 논의가 있고는 있지만 이제 그 정부 주도 하에 향후 그 민간 콘텐츠라든지 모니터링을 하고 향후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그 GPU로 국가 LLM 센터라는 부분을 그 논의를 할 단계가 왔다. 뭐 분명히 예산 문제라든지 시간적인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그 검토를 해서 예산과 시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예산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산으로 RCT를 통해서 A/B 테스트를 통해서 정부 주도로 테스트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 그 콘텐츠, 여러 그런 내용들이 자살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폭력적인 부분들, 분명히 그거는 그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에서도 그 잠재적으로 그 사용자에게 그 편향과 환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차단하고 수정 명령하는 그 챗GPT나 제미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 주도의 소버린 AI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잠깐만요.
이 부분이 그 조사권과 그 시정명령권은 사실 이 부분 자체도 아까 토론에서 말했듯이 공공 정부 기관이 과연 국민에 대해서 그 사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그 영국과 유럽의 정책들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정부 정책에 반영을 해서 분명 민간에서는 그 반발을 할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에게 그 영향이 있는 정책인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 정책 입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고 아니면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통상 저희 그 외국에서 발표를 하면 중간에도 막 그 질문하시고 그런 게 있어서 질문 따로 없으시면 혹시 질문이 있으신 예. 분은요 적극적으로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죠? 어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마이크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좀 궁금했던 것 중에 그 AI가 뭐 예를 들어 투자 습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연령대나 아니면 성별에 따른 어느 정도의 편향을 가지고 추천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약간 또 인과추론 같은 부분들을 또 살펴보면은 애초에 그 알고리즘이 그 인퍼런스를 할 때 그런 식의 추천을 주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그게 사용자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사용자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최적화를 높인다라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편향이 어찌 보면은 정책적으로는 나쁠 수도 있지만 그게 어찌 보면 개인에게는 더 오히려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개인의 입장에선 그 AI를 사용하는 효능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약간 정책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어찌 보면은 국가 단위에서 꼭 장려를 해야 되는 일일까라는 약간 근본적인 의문도 들어서 그게 너무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너무 좋은 연구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특히 그 환각보다는 편향 부분은 조금 측정한 부분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별이라든지 나이에 따른 어떤 그런 차이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정석 연구였기 때문에 그 정석 연구를 정량화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연구 방법론으로 인터뷰라든지 다른 정성적 기법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챗GPT나 제미나이를 저도 개인적으로도 연구 단계에서 봤을 때 계속된 질문과 칭찬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모델에 남아있을 수 있게끔 최대한 유도를 합니다, 얘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성별적인 그런 백그라운드 분들이 그 잠재적으로 얘네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잠재적인 편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그 초점을 했고, 다른 부분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권과 기본권을 그 위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부 주도의 위원회라든지 그런 전문위원들이 판단을 하셔서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하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향후 지금 우리가 그 정부 주도로 소버린 AI가 계속 늘어나고 만약에 버블론이라고 해서 떨어졌을 때 그럴 때에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정부 주도로 해야지만이 앞으로 향후 미래 세대가 AI를 활용을 하고 했을 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되셨을까요? 네, 질문자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교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다리시던 2025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 대회 및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식에 앞서서 이번 토론 대회와 논문 공모전의 심사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토론 대회 심사평에는요, 심사위원장이신 사영준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 심사위원장 사영준입니다. 이번 토론대회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 전반으로 확산되며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참가자들은 기술의 혁신이 가져오는 편의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윤리적,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이번 토론대회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까지 123개 팀이 참여해서 토너먼트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오늘 결승전을 치르는 6개 팀은 토너먼트를 거치며 다양한 주제를 깊이 탐구하면서 찬반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불러오는 사회적 변화,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토론대회 주제들은 학생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주제였지만 각 팀은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인 근거로 훌륭한 토론 경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시민으로서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판단력을 키워가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얻은 팀뿐만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심사하시느라 너무 많은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 대회 의미와 우리 참가자분들의 열띤 노력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사영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논문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이신 이상욱 교수님의 심사평을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심사평은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이제 작성해준 심사평을 요약해가지고 이제 만든 내용이어서 이거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약간 인포멀하게 제가 느낀 점,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이 논문 공모전이 지향해야 될 바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뭐 읽을 때는 제 안경을 벗어야 되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AI 디지털 논문 공모전 심사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모든 토론 참가자들이 이건 아까 한 얘기네요. 네. 그래서 AI 디지털 논문 공모전은 총 41편이 공모되었고요. 되게 그 편수도 좋았고 내용도 굉장히 훌륭한 응모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보느라고 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중에서 부천인경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방금 전에 신교주님의 그 연구를 이제 들으셨죠. 해당 연구는 ICT 기반 신뢰성 검증과 이와 연동된 거버넌스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분께서 이제 주목하신 점이 많은 41편의 논문들이 대부분 이제 원인 분석들은 잘한 그런 논문들이 많았는데 이걸 정책 제안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부분들이 좀 약한 논문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 논문 ICT 기반의 신뢰성 검증 방법과 이와 연동된 거버넌스에 주목한 이 논문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한 김관희, 김민기, 김석환님은 생성형 AI 충격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경제학 분석을 주로 한 논문이고요. 해당 연구는 기존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거시적 효과를 수출해내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세 편의 수상작들이 저희가 이렇게 뽑다 보니까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상당히 우리가 처한 이런 복합적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그러니까 거버넌스 시각에서, 그 다음에 경제학적 시각에서, 그리고 좀 이따 마지막 수상작은 이제 법학적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이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하는 점들이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소사이어티 의장상을 수상한 이은우님은 AI 시대 창작자를 위한 학습 데이터 추적, 통지, 거부, 옵트아웃, 권리제도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관련된 쟁점을 잘 설명하고 핵심 문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옵트아웃 제도가 만능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법 정책하고는 좀 다른 얼터너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선했다고
그리고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연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경험이 향후 연구와 사회적 논의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처음에 이제 국장님께서 산업혁명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좀 복잡한데요. 그렇지만 적어도 인권 개념이 확보되고 어떤 민주적 정부들이 등장하고 난 이후의 기술 혁신의 역사를 보면 획기적인 기술 혁신, 흔히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기술 혁신이 이게 중요한데요. 장기적으로는 롱텀으로는 거의 확실히 인류 복지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전체적으로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항생제 없고 컴퓨터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할지. 그러니까 그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롱텀으로는 우리 모두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죽을 건데 내일 1년 후,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술 혁신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인류 복지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트랜지션 피리어드,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들이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루저들이, 그러니까 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장기적 지향점들을 만들어 나갈 때 그냥 이게 좋은 거야라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이런 우리 논문 공모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술 혁신의 이런 어떤 긍정적인 방향성들을 잘 살려 나가되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나 아까 발표에서도 잘 지적했던 우리가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기본 인권들이 침해되는 상황들은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가면서 갈 때 장기적인 어떤 혜택과 단기적인 어떤 사회적 비용 감소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뭐 아세모글루 교수라든가 대체적으로 이런 기술 혁신과 그 복지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합의점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가 요즘에 이제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데 산업혁명 시기, 1차 산업혁명 시기가 대체로 1850년을 기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거든요. 전반기는 기술 혁신의 어떤 그 사회적 혼돈,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숙련 노동자들이 방적기나 방직기 같은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서 다 일자리를 잃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아주 싸거나 아니면 거의 돈을 안 주고 부릴 수 있는 아동 노동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자본 이득을 취하는 자본가들은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즉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살짜리 애가 18시간 하루에 일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게 1850년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기술 발전이 일어나냐면 자동화 기술이 고도화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기술이긴 한데 여전히 그거는 어린애 같은 애들은 못하는 거예요. 훨씬 더 인지 능력이라든가 조작 능력이라든가 기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동화 기술이 발전 방향이 바뀌고 그래서 다시 숙련 노동자들이 복귀를 하고요. 어른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상당히 괜찮은 임금을 받으면서 중산층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레이트 컴프레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즉 산업혁명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1850년이 왜 기점으로 이렇게 바뀌었냐?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윤리적이 되었나? 착하게 되었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저 철학자로서. 네, 그런 일은 아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영국 의회에서 아동 노동법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아동 노동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기술 혁신의 방향과 내용과 그 다음에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협업하는가 하는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나 이런 것들은 물론 함부로 너무 자주 너무 세게 했을 때는 혁신을 당연히 가로막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궁극적 지향점과 그 중간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활용될 때는 오히려 바람직한 기술 혁신을 그러니까 자동화 기술이 고도화되는 그런 것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의 전반적인 어떤 복지 수준들이 중산층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이미 1차 산업혁명 시기에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논문 공모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 제안들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정부가 이걸 받아서 좋은 정책으로 연결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욱 교수님의 심사평이었고요.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이슈를 깊이 있게 탐구해 주신 모든 연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에는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 그리고 한국정보방송통신대 연합 회장상, 디지털 소사이어티 의장상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상에는 각 기관의 대표자분들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자, 그럼 호명되시는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먼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시상을 도와주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이진수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그럼 먼저 AI 디지털 논문 공모전의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자이신 신교주님 먼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무대에서 대기를 해주시고요. 자, 조금 전 치러졌던 토론대회 결승전의 우승자이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팀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상 수상팀과 토론 경기를 치른 팀은 자동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을 받게 됩니다. 자, 장관상 수상팀입니다. 중등부 기세로의 문정아, 김예린, 고등부 투명버블 이소루, 최은혁, 마지막으로 대학부의 한토막, 김예린, 장민영님 모두 무대로 나와주십시오. 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는요 잠시 뒤쪽에서 수상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진행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수상을 해주시겠고요. 자, 먼저 논문 공모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상장과 상금입니다. 상금으로 30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상장 신교준, 귀하는 AI 디지털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8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축하드리겠습니다. 상금으로 300만 원이 함께 수여가 되겠고요. 우리 사진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카메라를 보시고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쪽에서 대기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중등부팀, 네, 꽃다발도 전달이 되고 있고요. 중등부팀 기세로팀이 장관상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상장 중등부 기세로팀 문정아, 김예린, 귀하는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8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축하드리겠습니다. 상금으로 100만 원이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목요연한 주장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아 주었는데요. 네, 활짝 웃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무대 뒤쪽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부팀 투명버블팀입니다. 상장 고등부 투명버블 이소루, 최은혁, 귀하는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8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고등부의 주인공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금이 100만 원이 수여가 되겠고요. 자, 지금 안 웃으면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잠시 뒤쪽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대학부 한토막 팀입니다. 상장 대학부 한토막 김예진, 장민혁. 귀하는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8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축하드리겠습니다. 상금으로 300만 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인원이 많은 관계로 우리 진행요원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폰보드를 야무지게 챙겨주시고요. 상장은 가려주셔도 좋고요. 폰보드 위주로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여러분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상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시상자와 수상자 모두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을까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인데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문실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AI 디지털 논문 공모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의 수상자는 공동연구를 진행해 주신 고려대학교의 김관희님, 한국항공대학교의 김민기님, 연세대학교의 김석환님이신데요.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김민기님께서는요, 개인 사정으로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하셔서 두 분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 원장상 수상팀, 중등부의 청산유수팀, 그리고 고등부의 모나드팀, 대학부의 공감팀. 고맙습니다. 먼저 논문 공모전 원장상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김관희, 김민기, 김석환. 귀하는 AI 디지털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황종성 축하드리겠습니다. 상금으로 200만 원이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념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잘 나오도록 환한 미소로 답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네, 무대 뒤쪽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중등부 팀입니다. 상장 중등부 청산유수 한서연, 권율. 귀하는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황종성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쉽지가 않죠. 네, 고맙습니다. 무대 뒤쪽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고등부입니다. 모나드 팀 도열해 주십시오. 상장 고등부 모나드 제시원 김다나 학생.
귀하는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황종성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앞쪽 카메라 바라봐 주십시오. 환한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대학부 팀입니다. 상장 대학부 공감팀인데요. 안창원, 윤채림 님이십니다. 귀하는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황종성 축하드리겠습니다. 상금으로 200만 원이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기념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우측으로 1보씩만.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본부장님과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소사이어티 의장상, 한국정보방송통신대 연합 회장상 시상을 진행하겠는데요. 우리 한국정보방송통신대 연합 석재범 사무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디지털 논문 공모전 디지털 소사이어티 의장상의 수상자는 차이과학대학교의 이은주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중등부 수상자 마우스들 팀의 나예린님, 강민채님, 그리고 월곶 1팀의 서예나님, 서예성님 올라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학부 수상자는 오랑우탄 팀의 오수연님, 우혜삐님, 그리고 이성의 칼날 팀의 추승준, 박수진님을 모두 모시겠습니다. 먼저 논문 공모전 의장상 상장과 상금입니다. 상장 이은주, 귀하는 AI 디지털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8일 디지털 소사이어티 의장 이재열 축하드립니다. 상금으로 200만 원이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무대 뒤쪽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토론대회 회장상 상장과 상금입니다. 중등부 마우스들 팀인데요. 상장 마우스들 나예린, 강민채, 귀하는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8일 한국정보방송통신대 연합 회장 노준형 축하드리겠습니다. 상금 30만 원이 함께 수여가 되겠고요. 오늘을 기념하는 촬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등부 월곶 1팀 상장
월곶 1팀 서예나 서예성. 귀하는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8일 한국정보방송통신대 연합 회장 노준형 축하드리겠습니다. 환하게 웃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대학부 오랑우탄 팀 중앙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장 오랑우탄 오수연 우햇빛. 귀하는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8일 한국정보방송통신대 연합 회장 노준형 축하드리겠습니다. 대학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대학부 이성의 칼날 팀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상장 이성의 칼날 추승준 박수지. 귀하는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8일 한국정보방송통신대 연합 회장 노준형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 수상자가 되시겠습니다. 얼굴이 잘 보이도록 꽃은 살짝 내려주시고요. 하트 한번 해달라고. 난관을 겪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주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저보다 진행을 더 잘하는데요. 자, 모든 분들 지치셨나요? 오른쪽으로 살짝만 이동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활짝 웃어주십시오.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체 촬영이 있겠는데요. 모든 수상자분들과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수상자와 시상자 모두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폼보드 모두 들고 나와 주시고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사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든 수상자와 시상자분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폼보드가 잘 보이도록 거꾸로 들었어요. 자, 우리 인원이 조금 많은 관계로 저희 진행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자리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단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좀 앞쪽에 두고요. 우리 계단 한 칸 내려갈까요? 네, 우리 계단에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에 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원이 조금 많은 관계로 얼굴 사이사이 넣어주셔야 우리 모두 다 보입니다. 한 팀 더 무대 계단 쪽으로 내려와 주시고요. 자, 여러분 자유로운 포즈도 좋습니다. 활짝 웃어 주십시오. 이번에는 아까처럼 하트 한번 할까요? 그리고 화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5 AI 디지털 하면 오른손 들고 화이팅 외쳐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2025 AI 디지털 화이팅!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것으로 2025 AI 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 논문 공모전 시상식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사는요, AI와 디지털을 선도하는 우리 인재들의 통찰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기술의 혁신을 넘어서 그 속에서 신뢰와 윤리를 어떻게 지켜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귀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조아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